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중국서 모델 3와 모델 Y 가격 인상, 칩 부족 탓. 테슬라가 중국에서 전기차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최대 약 8% 인상했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해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3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후륜 구동 가격을 각각 8.4%, 1.7% 올려 25만 5,652위안과 28만 752위안으로 책정했다. 모델 3의 경우 일주일 새 2번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구체적인 판매가 인상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작년 연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비롯해 글로벌 부품 소재 공급망 차질이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테슬라는 실제 칩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달 초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3S와 모델 YS를 센터 콘솔과 뒷좌석 USB 포트 없이 출고했다. 일부 USB 포트가 탑재된 차량은 충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테슬라는 내달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 3 기본 버전의 초기 가격은 29만 9,050위안이었다.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 2년에 걸쳐 최대 21%의 할인을 제공해왔다. 지난 3분기에는 13만 3,238대의 차량을 생산했다. 공장 가동률 개선에도 주문이 몰리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가격 인상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비이드장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연구원은 약간의 가격 인상은 일부 예산에 민감한 중국 소비자들의 상하이 공장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규 주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테슬라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천국과 지옥 오간 니콜라. 수소 트럭 타고 다시 달릴까? 수소전기 트럭 제조사 니콜라가 상장 이후 폭등과 폭락을 거듭한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는 상장 5일 만에 136% 폭등하며 수소차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보쉬, GM 등 다수의 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은 점이 주목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수소 트럭 시연 장면, 기술력, 수주 규모 등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발생한 후 시장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당시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니콜라, 트레버 밀턴 전 최고 경영자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가 착수됐다면서 니콜라는 최근 공시를 통해 약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예상되며 이 벌금을 트레버 밀턴 전 CEO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73.5달러까지 올랐던 니콜라 주가는 하락 전환해 지난 8월에는 9.02달러까지 추락했다. 고점 대비 88% 가까이 빠졌다가 9월부터 10달러 선을 회복했다. 증권가에서는 니콜라가 여전히 수소 트럭 사업을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콜라는 지난 9월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인 이베코와 함께 설립한 독일 울름 공장을 완공했다. 울름 공장에서는 이베코의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을 생산할 예정이다. 공장 개소식에서 전기 트럭 틀의 BEV와 수소 트럭 틀의 FCEV 프로토타입 모델이 공개됐다. 니콜라는 연말부터 울름 공장에서 전기 트럭을 생산해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수소 트럭인 트레 FCEV는 현재 7대를 시범 테스트 중이며 2023년 말부터 울름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수소 트럭은 여전히 핫하고 상용차 시장에서의 전동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가운데 현대차, 다임러, 볼보, 파카 등 주요 업체들이 수소 트럭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니콜라 역시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공장과 시제품을 공개했으나 여전히 의심스러운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큰 논란이 있었으나 여전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수소 트럭 시장 참여자 중 하나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수소 트럭 양산 시기, 공장 증설 진행 등 사업의 실제 진전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거품 논란 루시드 모터스 공장 공개. 로봇으로 공정 자동화. 루시드 모터스가 최근 첫 전기차 루시드 에어 출고를 시작하면서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내부 모습을 담은 과거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첨단 로봇 공학을 적용해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루시드 모터스는 AMP-1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공장의 에어 생산 현장을 유튜브에 지난 4월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피터 롤린슨 루시드 모터스 최고 경영자와 피터 호홀딩거 제조 담당 부사장이 제조 공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안내했다. 루시드 모터스는 기초 조립부터 도장 공정까지 최종 품질 검사를 제외한 전 과정에 자율 로봇 플랫폼을 도입해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해당 영상이 공개될 당시는 정식 양산이 아닌 시범 생산 중이었기 때문에 각 공정별 최적화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먼저 차체 조립 단계에서는 로봇이 에어의 알루미늄 모노코크 프레임을 조립한다. 정밀한 움직임으로 각 패널이 서로의 기준점 역할을 해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한다. 페인트를 칠하고 말리는 도장 공정에서는 프라미머, 베이스, 클리어 코트 등 3단계에 걸쳐 도료를 칠한다. 부식이나 노출,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이후 전후면 서브 프레임과 배터리 팩이 실외 볼트로 고정되는 마지막 조립 단계로 넘어간다. 유일하게 품질 검사 과정에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도장과 최종 품질 검사에 인간 검사원이 모니터링을 한다. 루시드 모터스는 지난달 말 에어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에어 1만 대를 생산하고 향후 연간 3만 4천 대까지 생산량을 늘린다. 3단계에 걸친 공장 증설을 통해 연간 36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오는 2023년에는 두 번째 차량인 도시명 QV 그래비티의 출시도 예고하고 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기본 요금 3,300원 베이징 달리는 바이두 로보택시. 중국 인터넷 공룡 바이두가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공식 상용화했다. 비록 이장 신도시라 불리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시내를 활보하며 승객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서 1년 넘게 테스트 운행도 진행했다. 중국 21세기 경제보에 따르면 현재 바이두는 이장 신도시에 70대의 로봇택시를 투입했다. 기본 요금은 18위안, 1km당 요금은 3위안이다. 현지 일반 택시 기본 요금 14위안, 1km당 요금 2.3위안과 비교하면 조금 비싼 편이다. 21세기 경제부 취재진이 직접 이곳에서 바이두 로보택시를 체험해봤다. 호출 과정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전용 호출 앱 러브과이파오를 이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인근의 로보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취재진이 로보택시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모두 5.5km, 걸린 시간은 18분이다. 원래대로라면 요금은 40위안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비스 출시 초기 단계로 고객 유치를 위해 바이두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 상황이어서 달랑 2위안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바이두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해왔다. 당시는 공식 상용화 단계 전이라 승객들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설치된 택시 승하차 지점이 많지 않아 마치 시내버스를 타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택시 정거장 수도 훨씬 많아져 지금은 일반 택시를 타는 것과 비교해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취재진은 평가했다. 현재 6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시범구 내 설치된 로보택시 승하차 지점은 총 600개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일반 택시의 경우 기사와 이야기해 승하차 지점이나 노선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지만 로보택시는 그럴 수 없다. 목적지를 변경하려면 앱으로 지정한 하차 지점에 가서 다시 새로 호출을 해야 한다. 중국 무인차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바이두는 중국 자율주행 택시 방면의 강자다. 그간 중국 곳곳에서 로보택시를 테스트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도 풍부하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그동안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광저우, 창사, 창저우 등 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총주행거리만 1,800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3분기에만 러브과이파오를 통해 모두 11만 5천 차례 승차 서비스를 제공했다.
바이두는 로보택시 운행 도시를 2025년 65곳, 2030년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테스트 운행으로 단골도 확보했다. 바이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정 신도시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등록 수만 10만 명, 이 중 월 활성화 이용자 수가 2만 명이다. 매주 1회 이상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이용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차량 인도 1월에서 7월로 반도체 쇼크 가능성. 올해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하며 테슬라 대항마로 떠오른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이 신차 배송을 최대 6개월 연기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업계는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와 인사이드 EV 등 해외 자동차 매체에 따르면 리비안은 최근 SUV 신차 R1S를 예약한 고객에게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배송 기간이 내년 5월부터 7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에서 12월 중 R1S 생산을 시작해 1월 첫 번째 인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의 요구에도 리비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는 설비의 문제가 아닌 부품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차량 개발과 양산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고객 인도를 고의로 미룰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 리비안은 지난 IPO 과정에서 119억 달러를 조달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아니라는 의미다. 주력 차종인 전기 픽업 트럭 R1T 역시 3분기 첫 인도를 시작으로 생산과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약 고객에 대한 차량 배송이 지연되면서 일반 모델 배송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하는 맥스팩 모델 역시 출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외신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완성차 및 전기차 업체가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리비안도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업체별 고객 인도 계획은 동시다발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